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삼부자쌤입니다. 국민연금 요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국민연금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번에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더니 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 많긴 한데 네. 이거는 정부도 되게 큰 문제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뭐 만약 고갈돼버리면 큰일 날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안을 정부가 빨리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아버지 세대, 현재 수령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그들보다 좀 못한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을까라는 것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얘기를 듣고 뭐 저도 국민연금 내는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국민연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이제 국민연금 안 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이 4대 보험에 대해서 다 떼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국민연금 이것도 뭐 떼고 들어오잖아요. 진짜 모르죠. 월급만 그냥 받을 수 얼마나 있고 몰랐는데 지금 제가 개인 사업자와 뭐 직장 사업자 지금 둘 다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이게 너무 부담이 돼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직장인은 잘 딱 체감하지 못해요. 원래 빠지니까. 네.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딱 돼 보면 저도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나와 보니까 국민연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될 때 상당한 고통으로 올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고통인데 국민연금까지 내라고 하면 더 고통이 그래서 더 고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국민연금 안 내고 싶잖아요. 네. 그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내면 일단 뭐 이제 독촉 문자가 오겠죠. 독촉 문자. 이게 독촉 문자 이런 거 당신이 뭐 보험료 같은 것도 미납하면은 이렇게 안 냈다고 미납 문자가 오잖아요. 네네네. 국민연금도 미납 문자가 올 거고 네. 우편으로도 날라올 겁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115조에 의해서 법이군요.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을 환수할 권리가 있어요. 공단은. 그래서 이걸 3년 동안 계속해서 징수하려고 할 겁니다. 네. 이 3년이 지나면 근데 징수할 권리도 없어지지만 보험료를 낼 수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3년이 지나면. 네, 그렇게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뭐 아까 문자를 받다가도 계속해서 안 내고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압류한다 이런 경고 문자도 올 거예요. 그럼 겁나서 이제 이때쯤 되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겠죠. 압류한다고 그러니까. 내 돈 빼가나 싶어가지고 전화하시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일단 감액도 좀 해주려고 하실 것이고 아니면 분할 납부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국민연금액을 좀 약간 조정을 해줘가지고 내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압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년 내내 막 겁을 계속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겁만 주고 압류 정말 하나요? 도저히 안 내면 뭐 일단 제가 압류를 당한 사람을 본 적은 없어서 하지만 합니다. 보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압류 한다고요? 예. 그런데 뭐 이 경우에도 사실은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일단 압류를 하겠다라고 통보가 오면 국민연금공단을 전화를 하시거나 꼭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뭐 저도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보험료를 내려주거나 일부 금액을 뭐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물론 전화로 이런 것들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로 할 때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탕감이나 이런 것들은 해주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탕감받았다는 사례도 있어요. 뭐 지금도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찾아가셔서 지금 현재 사업이 너무 힘들고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밀린 거 좀 없애주시고 앞으로 낼 돈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지도 않을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계속해서 내는 것을 더 원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내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을 내고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도 낼 수 있으면 내는 게 좋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만나서 최대한 불쌍한 척을 해가지고 탕감받아라 이 말이네요. 탕감받거나 이제 감액을 좀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신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개인 사업자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빨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약간 국민연금액을 좀 낮추는 방법을 좀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개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국민연금액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1, 2년 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낮춰주더라고요. 뭐 20만 원 돈을 거의 9만 원인가 10만 원으로 낮춰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낮춰놓는 걸 대단히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미리부터 많이 낼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많을 때도 있지만 적을 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적을 시절에 10만 원, 20만 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낮춰서 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국민연금을 못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납부 유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납부 유예. 네, 그래서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업이 너무 힘들거나 이럴 때, 뭐 지역 가입자의 경우 납부 유예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뭐 실직을 했을 때, 네. 병역의 의무를 할 때, 네. 학교에 다닐 때, 재학을 할 때, 교정 시설이나 보호 감호 시설에 수용됐을 때, 네. 1년 미만 행방불명 됐을 때, 뭐 이거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행방불명 네. 됐을 때, 3개월 이상 항해나 질병을 입원을 했을 때, 그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대상이 되었을 때, 네. 사업을 중단했을 때, 네. 휴직을 했을 때, 네.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 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됐을 때, 그리고 네. 기타 경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네. 뭐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청해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보험료를 안 내도 인정해주는 기간으로, 그렇군요. 뭐 낸 걸로 인정해준다는 게 아니고 연결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네. 가능하고요. 네. 직장 가입자들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육아휴직이죠. 그리고 병역의 의무, 재학, 휴직, 대표이사인데 내가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있죠. 네네. 근로소득자라도 무보수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재보험을 통해서 요양 중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산부자님께서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이 잠깐 그만두고 났을 때 그 독촉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맞아요. 네, 국민연금 왜 안 내냐고. 네네. 그래서 그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로 좀 불쌍한 척을 해서 좀 깎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상황, 겁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뭐 유예제도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꼭 잘 활용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국민연금에 대해 또 얘기해 볼까요? 심화적으로 볼 게 있으면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